오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이지. 혹시 지금 시간 돼? 시오반? 오늘은 종일 한가해. 모두 나쁜 꿈바에 온 걸 환영해. 메뉴에 있는 음료는 뭐든 시킬 수 있어. 단 하나, 솔글렛만 빼고 말이지. 여긴 그런 시시한 음료 따윈 취급 안 하거든. 또 우리 바는 기쁨만 팔아. 이곳에서만큼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길 바랄게. 뭘 마실래? 내가 내올게. 저길 봐! 서발 씨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언니야! 서벌 씨가 누군데? 나한테 소개 좀 해줄래? 다 들었나 봐. 장난은 그쯤에. 오늘은 수고스럽지 않게 내가 직접 제조하지. 나이가 들어서 가끔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밥 벌어먹던 실력까지 잊어버릴 지경이야. 음료 제조에 필요한 재료는 어딨지? 아, 저기 바 아래쪽에 있어. 멀리서 온 손님들인데 특별한 음료를 제조해야 하지 않겠어? 그럴 생각이야. 친구들, 한 가지만 부탁하지. 바 안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재료를 가져와줘. 사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니 적당한 마실거리를 만들어줄게. 맞춤형 노날콜로 말이야. 아, 아니요. 쓸 수 있는 재료는 전부 매대에 있지 않나요? 여긴 꿈세계야, 귀여운 아가씨.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마실 수 있지. 평온함, 굶주림, 막막함, 권태감. 어떤 것이든 쉽게 구할 수 있어. 날 귀여운 아가씨라고 불렀어. 현실 속 음료 제조도 단순히 음료와 재료의 배합이 아니네. 음료 제조가는 바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또 자신의 기교와 이야기가 어우러지는지를 고려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신비와 기대를 첨가하는 거지. 그래야 손님과 함께 각자의 인생 맛이 담긴 술을 제조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뭘 마시든 운명에 달렸다는 거야. 고민은 향락의 최대 금기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페나코니의 음료 제조가를 무시하지 마. 갤러거라면 더더욱. 저 친구는 마법을 부리는 게 분명해. 손님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까다롭든 그에 맞는 맛을 만들어내거든. 모처럼의 기회니 까다로운 문제를 내줘봐.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음료 제조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아. 원하는 재료를 고른 후 쉐이커에 때려넣고 섞으면 끝이지. 바 안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재료를 가져오도록 해. 결정했다면 다시 말을 걸어주게. 가봐 친구. 더 많은 수확이 있을 테니. 솔글레드야! 근데 아까 이 술집에선 솔글레드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흔들어 볼게. 탄산이 많네. 유통기한도 넉넉해. 그게... 걱정 마. 좀 더 놔두면 괜찮을 거야. 이 바는 왜 솔글레드를 안 파는 걸까?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나? 음료 제조가의 금지겠지. 술집에 온 손님이 지천에 널린 음료를 주문한다면 너무 시시하잖아? 나도 커피를 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해. 히메코 언니 말이 맞네. 병에 담긴 이 액체색이 정말 영롱하지 않아? 라벨에 좋은 꿈 시럽, 깊고 진한 맛이라고 적혀있네? 유통기한은 없고 제조일은... 한 엠버 기원전? 이걸 마시고도 멀쩡할 사람이 있을까? 완전히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유통기한이 안 지났대도 난 안 마셔, 절대로!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시럽이 마음에 들어? 걱정 마. 여긴 꿈속이라 배탈 날 일은 없으니까. 오래 묵혀뒀으니 맛이 좋을 거야. 가져가. 너희처럼 귀여운 손님에게 딱이지. 그럼 저희가 가져갈게요.
여긴 칩이 잔뜩 흩어져 있네. 며칠 전 북곡 가문의 배우가 행패를 부리며 시오반과 다퉜는데 그때 떨어진 모양이군. 일방적인 싸움이었지. 그나저나 이렇게 괴물이 득실되는 곳에 바를 열었다니 정말 신기해요. 시오반 언니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건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녀가 감탄할 만한 음료를 주문하지 않는 한 쉽게 듣긴 어려울 거야. 제법 많이 모았어. 이 정도면 충분하려나? 비켜!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나, 미키 씨? 나쁜 꿈바는 음료를 마시러 온 손님만 환영해. 미안하지만 네 제안은 관심 없어. 하지만 너에겐 재능이 있단 말이야. 분명 모든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을 거야. 넌 태어날 때부터 이딴 허접한 무대가 아니라 붓꽃의 무대에 올라야 할 운명이라고. 나랑 함께하자. 우린 틀림없이 페나코니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가 되어 꿈세계 구석구석을 비추게 될 거야. 제발 부탁이야. 시오반, 네가 필요해. 보다시피 지금은 손님이 있어서 말이야. 2번 얘기하게 하지 말아줘. 좋아. 네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나도 여기 죽치고 앉아 있을 거야. 탄산이 든 음료로 줘. 달고 얼음을 잔뜩 넣은 걸로. 잠시만. 뭐야? 저 사람이 계속 바에 앉아있으면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 지난번에 보여줬던 시계 트릭을 또 사용할 수 있을까? 맞아. 부탁할게. 넌 시오반의 손님? 무슨 일이야? 시오반이 내 부탁을 들어주기 전까지 날 쫓아낼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뭘까? 대체 왜 이런 썰렁하고 허름한 바를 떠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다 망할 붓꽃놈들 때문이야. 녀석들이 시오반을 몰아붙여서 이곳에 숨어 이상한 바를 운영하는 거지. 모두 계략이자 음모라고. 아, 이제 알겠어. 시오반은 돌아가기 싫은 게 아니라 2번 다시 녀석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였어. 내가 대신 치워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다고. 돌아가서 꿈의 주인에게 북곡 가문의 죄를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면 시오반도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더 이상 일이 커지면 곤란한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정말 우습지. 우리의 인생은 2개의 평행선과 같다는 걸 알면서도 시오반을 놓아줄 수가 없어. 난 소심하고 나약해서 빛나는 곳을 동경하면서도 정작 스포트라이트 아래엔 서지 못하고 있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날 이끌어줄 시오반이 필요해. 넌 시오반이 과거에 어땠는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 수많은 스타가 모여있는 북곡 가문에도 그녀의 재능을 따라올 자는 없었다고. 알아. 시오반은 내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출세하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시오반이 그곳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이야. 아직 갈 생각이 없나 봐. 아무래도 다시 시도해봐야겠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시오반과 함께 무대에 오른 순간이 눈앞에 서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며 은은한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어. 어깨에는 화려한 리본이 걸려있고 코끝에는 진한 붓꽃향이 감돌지. 이건 꿀보다 더 달콤한 느낌이야. 난 이 광경을 수없이 봤어. 비록 꿈속이긴 해도 볼 때마다 푹 빠져들곤 하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시오반을 저 세계로 데려갈 거야. 귀 기울여주는 낯선 손님, 그 아득한 꿈을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건배하자. 너랑 대화하고 나니 기분이 영 말이 아니네. 여러 생각이 뒤섞여 속이 시원하면서 울고 싶기도 해. 어쩌면
조용한 곳에 가서 시오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이건 음료값이니 대신 좀 전해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아미키는 갔어? 아마 이게 그녀에게도 좋을 거야. 축제의 꿈이 매혹적이긴 해도 꿈은 꿈일 뿐 현실이 아니니까. 음료는 내가 살 테니 돈은 너희가 가져가. 준비가 끝나면 갤러거한테 가봐. 기다리느라 온몸이 근질근질 할 거야. 페나코니의 음료 제조가를 무시하지 마. 갤러거라 모처럼의 기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음료 제조는 너희가 바 안을 둘러보면서 흥미로운 물건을 잔뜩 찾아왔군. 어서 골라봐. 모든 음료는 맛이 전부 다르지. 보통 베이스의 맛이 첫인상과 맛의 여운을 좌우하는 법. 어떤 재료를 베이스로 선택할 건가? 소사수보단 달고 좋은 꿈 시럽보단 쌉쌀하지. 병속 좋은 꿈은 페나코니의 홍보 모델이나 마찬가지네. 베이스를 선택했다면 부재료를 선택할 차례야. 부재료는 베이스와 독특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잊지 못할 맛을 낼 수 있어야 해. 자, 부재료로 뭘 선택하겠나? 이건 최고의 강렬함을 자랑하는 부재료지. 내가 제일 좋아하기도 해. 세상을 떠나기 전 미하일의 눈가주름은 칼에 베인 것처럼 섬뜩할 만치 깊었네. 그는 입을 달싹였지만 호흡이 너무 가빠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난 느낄 수 있었어. 그날 밤 페나코니에 감돌던 이 냄새를. 미하일? 거의 다 끝났네. 이제 장식을 선택할 차례야.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뭐든 있으니 마음껏 골라봐. 동심원이라 부디 초심을 잃는 일이 없길 바래. 자, 이제 다 됐네. 이 잘가요 내 사랑으로 건배를 청하지. 진실을 찾는 자여, 못다 이룬 소원을 위하여. 제법이네 갤러거. 여전한 실력이야. 어떤가? 다들 마음에 드나? 이 맛은 솔글레드보다 훨씬 다채롭네요. 층마다 맛이 뚜렷한 게 정말 걸작이네요. 어딘가 색다른 맛이 느껴져요. 맵고 시큼하면서도 묘하게 단맛이 나는 게 부재료를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갤러거 씨,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엄청난 답을 기대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르겠군. 음료에 담긴 의미는 아주 간단하네. 좋은 꿈 낙원의 진정한 맛일 뿐이지. 그 진정한 맛이 미하일 씨와 연관이 있나요? 그러게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네가 그 가면의 우인 소녀에게 당해 정신을 잃었을 때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며. 그렇지? 아는 게 제법 많군. 역시 너희를 제대로 봤네.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이유가 없겠어. 그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지. 물론 미하일의 이야기도 들려주겠네. 결론부터 얘기할게. 가족의 단서에 따르면 반디는 현지인도 초대받은 손님도 아니야. 다시 말해 그녀는 진짜 미립국자였던 거지. 나 역시 그 소녀에게 속았어. 아무래도 이제 진짜 늙은 모양이야. 하지만 축제의 별에서 미립국은 흔한 일이고 조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지. 사건 이후 사냥개는 즉시 꿈 세계와 현실 양쪽에서 추적을 시작했어. 하지만 골치 아픈 비보만 전해 듣게 되었지. 그 소녀가 세상에서 증발했다는 거였어. 꿈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현실 그 어디에서도 몸을 찾을 수 없었지. 마치 처음부터 페나코니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네. 그렇다는 건 좋은 비유로군. 잠깐, 설마 비유가 아닌 건 아니겠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그 소녀의 상황은 너희뿐만 아니라
사냥개 가문도 처음 겪는 일이야. 처음이라. 그러니까 페나코니의 죽음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이미 들켰는데 숨길 게 뭐 있겠나. 겉보기에 화려한 도시에도 드러낼 수 없는 이면이 존재하는 법인데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말할 것도 없지. 이것만으로 가족을 의심하는 건 너무 순진한 행동이야. 좋은 꿈에 뜻밖의 죽음이 일어난다 한들 그게 뭐 대수겠어. 이렇게 희박한 사건은 극소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야.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다면 우선 가족의 진짜 고충이 뭔지 알아야 해. 이제 그 미알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할 차례. 맞죠? 예리하군. 은하 열차도 그 오르고를 받았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나? 꿈속에서 불가능한 일을 보고 페나코니의 아버지인 시계공의 유산을 찾은 후에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군. 왜 웃으세요? 설마 직접 쓰신 거예요? 글솜씨가 제법이더라고요. 내가 사건 조사를 맡은 보안관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나. 너희도 그 글을 가족이 남긴 게 아니고 발신인과 가족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건 눈치챘겠지? 아직은 추측 정도예요. 페나코니의 아버지와 실질적인 관리자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정확한 추측이야. 가족은 오래전부터 시계공을 적으로 여겼지만 시계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그가 만들어낸 상업 신화 속에서만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냥개들이 잡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심도 깊은 질문을 할게. 가족은 왜 시계공이 외부에 우스꽝스러운 메시지를 보내 너희를 불러 모으고 이곳을 엉망으로 만들게 내버려뒀을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번 기회로 시계공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건가요? 이제 참나무 가문이 왜 무명객에게 조사를 부탁하면서도 비밀을 숨기려 했는지 이해가 되겠지. 그건 시계공이 꿈의 땅의 전설 같은 게 아니라 페나코니 분가 역사상 가장 알려져선 안 되는 오점이기 때문이네. 그자가 바로 꿈 세계의 모든 이변의 근원이기 때문이지. 아직도 모르겠나?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계공이 바로 가족의 배신자 미하일이란 뜻이야. 자, 여기가 페나코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야. 시계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요. 자료실 같은 곳에 갈 줄 알았는데 여긴 왜... 한 도시의 문화는 역사에 관한 가장 진실된 설명이지. 너에게는 오락공간으로 보이겠지만 내게는 이 행성의 과거를 가둬둔 감옥으로 보여. 다들 페나코니가 컴퍼니의 감옥 행성이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죄수들은 이곳으로 이송되어 기억의 정원 대신 거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기억물질을 수거했어. 장기간 고농도의 기억물질에 노출된 탓에 감옥에는 특이 현상이 생겼지. 수많은 개인의 꿈 세계가 얽히면서 사람들은 꿈에서 만나 현실처럼 살기 시작했어. 하지만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고 좋은 꿈도 예외는 아니었지. 결국 꿈 세계도 끝내 사람들의 현실 속 고통을 해소해주지 못했고 한 죄수의 인도하에 변방 감옥은 컴퍼니의 족쇄를 끊어내며 자유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지. 그자가 바로 한우 형제야. 꿈 세계 마을의 대장이며 피스메이커이자 약자들의 영원한 동료지. 역사는 언제나 승자에 의해 기록되지. 하지만 예술적으로 가공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시계소년이 페나코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 캐릭터들은 좋은 꿈 마을뿐만 아니라 머나먼 과거에 살고 있어. 그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 수 있겠지. 주변에 사냥개 가문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조금 전 썬데이 씨가 친히 봉쇄령을 내렸다더군. 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건지. 주변에
담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조금 전 썬데이 씨가 친히 봉쇄령을 내렸다고 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건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 용의자를 쫓을 때도 이렇게 열심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됐어. 안에 사람이 많으니 그냥 밖에서 얘기하지. 조용한 곳에 가서 계속 얘기를 나누자고. 여기가 좋겠군. 시야가 좋아. 시계 소년을 볼 수도 있고 말이지. 만약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현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시계소년에 대응하는 건 분명 시계공일 거예요. 그는 한우 형제의 동료이자 좋은 꿈 마을 초기 멤버죠. 그렇다면 과거 시계공도 직접 그 전쟁에 참가했고 아스다나 편에 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주 거대한 독립전쟁이었어. 가면의 오인부터 무명계, 허구 역사학자, 비애의 연극인, 흉조 선봉까지. 한우는 동리와 천혜에서 온 손님들의 도움으로 전쟁을 평정했지. 물론 그중엔 훗날의 시계공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시계공이 수백 년 동안 살았다는 건가요? 몰라. 미하일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이미 시계공이었어. 어쩌면 계승된 칭호일지도 모르지. 보안관님, 대체 몇 살이세요? 13살이네.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요? 한우는 변방 감옥을 해방시켰지만 평화를 보지도 못하고 떠나고 말았네. 제한된 자원과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외부 세력,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각 수감동. 아스다나의 미래는 여전히 위태로웠지. 과거의 시계공이 감옥을 화려한 축제의 별로 만들기 위해 가족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전까진 말이야. 덕분에 페나코니는 지금의 이름을 얻고 뭇별을 향한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어. 페나코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하지만 아까 분명 시계공이 가족의 배신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그와 동료라면 보안관님도... 난 동료가 아니라 그자의 수많은 아이 중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배신자인 건 사실이지. 배신의 대상이 가족이 아닌 미하일일 뿐. 뭘 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배신이었지. 한땐 내게도 너희처럼 친한 동료가 있었어. 우리는 페나코니를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참나무 가문은 오히려 우리를 불의에 빠뜨렸지. 늙은 미하일은 더 이상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 우리는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나 화합의 배신자가 되었지.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지만 말이야. 그들은 겉으로는 시계공의 명성을 떠받들었지만 뒤에서는 그를 모욕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지. 진짜 배신자를 찾아 배후자를 끌어낸다면 페나코니의 화합도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우린 졌어. 오랜 세월 탓에 꿈의 땅은 이미 많은 영향을 받은 상태였고 끝없는 추격전에 지친 나는 결국 포기했지. 상갓집 개처럼 말이야. 가족은 나를 다시 받아준 후 보안관이라는 직책을 내렸어. 겉보기엔 용서였지만 실제로는 처벌이었지. 그 이후 난 동료 그리고 내 과거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 그리고 미하일은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구석진 곳에서 죽었다더군. 그 순간 과거의 페나코니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렇지만 사건이 그리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계공의 이름을 계승한 누군가가 음지에서 가족에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도 말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시계공의 칭호를 계승받은 자는 단 한 명일 거야. 정말 애석하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심지어는 그가 사람인지 꿈속을 떠다니는 미하일의 유령인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군. 이제 이해가 돼? 너희에게 긴 이야기를 들려준 건 그 소녀의 죽음이 분명 시계공의 유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짙은 안개 그 끝에서 우리는 각자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게 미하일의 유령이 꾸민 짓이라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날 무시하는 녀석들은 호텔을 한 3바퀴쯤 돌 수 있을 정도로 많지만 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그가 죽었으니 또 한 명 줄어들었겠군. 내가 아는 건 전부 얘기했어. 이 늙은 개에게 눈길을 준 것에 대한 보답쯤으로 생각해. 스튜디오 쪽에 무슨 일이 생긴 듯하군. 이만 가보지. 행운을 빌어. 정말 아이러니해. 페나콘이 입국을 거부당한 오늘날의 미리국자들과 수 엠버 기원전 개간자로 추앙받던 꿈을 쫓는 여행객들이니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군. 갤러거 씨는 역시 사연이 많은 분이었어. 반디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지만 갤러거시 덕분에 시계공의 진짜 정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좋은 꿈과 죽음, 그 이면에 숨겨진 세력 투쟁에 관한 의문이 풀렸어. 맞아. 갤러거 씨는 진짜 배신자가 따로 있고 참나무 가문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 그건 반디 씨가 그 유산 때문에 비극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정보와 일치하는 대목이야. 이로써 어벤츄린 씨가 아케론 씨를 아무 근거 없이 지목했다는 걸 한층 더 확신하게 됐지. 그렇게 시계소년이 좋아? 그건 애니메이션 캐릭터일 뿐이지 실존 인물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너한테만 보이는 시계소년도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네. 이번 일로 지금까지의 추측이 더 자세히 알아볼 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 웰트에게 연락해서 그쪽 상황은 어떤지 물어봐줘. 당신을 걱정하고 있나? 일상적인 연락일세.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니 우리도 서두르는 게 좋겠군. 조금만 더 가면 아침 있을 공간 깊은 곳에 도착할 걸세. 오늘 길이 너무 순조로웠어. 철옹성 같은 가족의 주둔지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야. 우선 연락책이 있는지 찾아보지. 이상하군. 이렇게 거대한 저택에 손님을 접대하는 집사조차 없다니. 돌발 사태로 공석이 생긴 것인가? 문이 열려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군. 조심히 들어가 보세. 잠깐. 화이트로 내 기운을 숨겼으니 발각될 가능성이 줄어들 거야. 은하 열차는 가족에게 협조 중이지만 내가 이곳에 나타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그렇군. 아주 흥미로운 기술일세. 헐거라. 과거의 사랑이여. 떠도는 인도하지. 후회길의 성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려.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저 무형판 속 무형은 황금의 순간일 거야. 가주들은 다른 곳과 달리 못 보던 발자국이 2개나 있네. 얼마 전 외부인이 이곳을 지나간 것일지도 모르겠군. 다른 사람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지만 순찰용 밈을 많이 배치해뒀군. 몸이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려.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엘든의 맹수. 본수가 흔들려져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떠도는 인도하지. 진정. 녀석에게서 뭔가 떨어진 듯하군. 이건 쪽지?
집사가 다른 하인에게 남긴 지시사항인가 봐. 아침 이슬 공관 직원이 다른 임무에 배정된 모양이네. 게다가 이 일은 로빈 씨가 죽기 전부터 진행됐을 터. 아마 조화의 축제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일 걸세.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가족의 금지 구역이라면 후방 대기 인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나? 누군가 일부러 그들을 따돌렸다는 뜻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아무도 없군. 아무도 없으니 편하게 살펴보자. 최대한 내게 가까이 붙어줘. 그래야 당신도 화이트로 덮을 수 있을 거야. 열차팀이 갓 페나코니에 도착했을 때 썬데이 씨는 로빈 씨와 함께 우리를 맞이했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맞았군. 로빈 씨는 화합이 무언가의 간섭 탓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겼어. 하지만 내가 알기론 운명의 길을 간섭할 수 있는 존재는 극히 드물지. 아큐르 씨 말대로라면 정말 가족 내부에 반역자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위가 높거나 굉장한 실력자일 거야. 이제야 썬데이 씨가 배신자를 잡아내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는군.
로빈 씨와 반디 그리고 다른 사망자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어. 한간의 소문이 제법 정확하군. 소문대로 죽음은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듯하네. 게다가 썬데이 씨의 주석을 보면 죽음이 낯설지 않은 모양이야. 그게 다시 나타났다는 것에 놀랐을 뿐이지. 이 광추는 단단히 보관되어 있네. 아주 중요한 기억이었나 봐. 로빈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네. 화려한 무대에 수없이 올랐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어릴 적 오빠와 소꿉 장난으로 했던 공연이라고.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떨지는 모르겠네. 인간은 성장하면서 많은 걸 얻지만 반대로 잃는 것 또한 많지. 맞아.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흐릿해지는 법이니까. 어린 시절의 단꿈에서도 결국 깨어나게 되지. 보아하니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공 오티 씨는 썬데이 씨의 최근 성과가 그다지 성에 차지 않은 듯하군. 그들은 죽음보다 조화의 축제와 시계공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다른 가주들은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네. 가족 내부에도 견제와 갈등이 팽배한 듯하군.
썬데이 씨는 용의자를 심도 있게 조사한 것 같아. 배신자는 분명 가족을 오랫동안 괴롭혔겠지. 모두 가족의 내부자인 듯하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이군. 이 특징은 아케로 씨, 뭐라도 떠올랐나? 아니,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한 걸 거야. 배신자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자가 반디와 로빈 씨를 죽인 범인인 걸까? 그게 썬데이 씨가 이 사건을 중시하는 이유일 걸세. 더 이상 특별한 게 없는 듯하니 이쯤에서 조사를 마치지. 이곳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가족과 싸우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네. 그런데 이렇게 텅 빈 저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조심해, 누가 오고 있어. 허가 없이 금지 구역에 발을 들이는 건 손님의 도리가 아닐 텐데요. 웰트 씨, 그리고 갤럭시 레인저, 아케론 씨. 죄송합니다, 썬데이 씨. 아무리 둘러봐도 연락책이 없기에 저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죠. 그렇다 한들 주인이 오기 전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선 갤럭시 레인저는 자취하고 은하열차는 이미 정식으로 가족의 의뢰를 받았으니 굳이 이곳까지 올 필요는 없으실 텐데요. 저희는 썬데이 씨에게 사건의 경위를 듣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좋습니다. 선의로 오셨다니 제게도 더는 축객령을 내릴 이유가 없겠죠. 걱정 마. 우리가 서류를 들춰봤다는 걸 모르는 눈치야. 아직 밝혀내진 못했지만 진실은 이미 코앞에 있습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썬데이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내부자가 범인이라는 걸 어찌 그리 단언하는 건지요. 외람되지만 조화의 축제가 열리기 전 혼란을 일으키는 건 컴퍼니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니 가족은 컴퍼니가 계략을 꾸민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겠죠. 다른 가주들도 당신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제 생각에 진짜 범인은 절대 그 사절처럼 거들먹대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미 그자에겐 족쇄를 채워둔 상태죠. 반대로 전 웰트 씨의 의문을 바탕으로 두 분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벤츄리 씨를 더 경계해야 할 쪽은 여러분입니다. 악인이 높은 벽을 흔들진 못하지만 의인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는 장사꾼이지 자선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거리에서 돈을 뿌리며 홀로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로 향하고 있죠. 앞으로도 가족은 약속대로 손님을 보호해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의의 변을 당하실지도 모르니.